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분명히 잘 지냈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고민도 나누며 힘들 때 제일 먼저 연락하던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할 말이 점점 없어지더니 연락이 뜸해졌죠. 만나도 예전 같은 온기는 사라졌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 되짚어보지만요. 딱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조금씩 조용히 멀어졌죠. 이게 더 힘듭니다. 싸운 것도 아니고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뭘 잘못한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혹시 내가 너무 많이 의지한 건 아닐까? 내가 부담스러웠을까? 수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된다면 좋아요를, 여러분의 머릿속을 더 파헤치는 게 두렵다면 구독으로 저를 감시하세요. 자, 바로 본론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상처받는 건 사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살면서 누구나 겪으니까요. 어떤 관계에서든, 어떤 나이에서든, 어떤 형태로든 말입니다. 우리는 결국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칩니다. 문제는 다친 마음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은 뒤에 스스로가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그것이 문제이죠. 심리학은 오래전부터 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에서 다치고도 다시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점점 다쳐가는 걸까요? 사실 이 차이는 상처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것이었죠. 다치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처에 짓눌려 살 것인지, 아니면 상처를 딛고 나를 더 단단하게 세울 것인지, 이건 아직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야 할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 마음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원래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착각해요. 오랜 시간 함께 했으니까, 많은 걸 나눴으니까,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내면에 절대 완전히 접근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오래되었어도요. 상대의 마음속은 끝까지 미지의 영역으로 남습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수면 위뿐입니다. 안전해 보여도 바다 아래 얼마나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직접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사람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그 사람이 보여주기로 선택한 부분뿐이거든요. 40대 직장인 손 과장은 10년 넘게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닌 걸 뒤늦게 알게 됐죠. 손 과장은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못 보는 거야. 내가 어리석었어.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어쩌면 친구 자신도 자신이 그럴 사람인지 몰랐을 수 있어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타인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걸 몰랐던 당신이 결코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 사이란 원래 그런 겁니다. 이것만 알아도 스스로를 덜 탓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더 직접적입니다. 관계에서 다치고 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믿었던 게 아닐까? 내가 혹시 선을 넘었나? 내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봐. 수많은 생각이 상처 위에 더 씌워지면서 원래 상처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파고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귀인이라고 부릅니다. 일어난 일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경향입니다. 상처받은 사람일수록 이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남 탓보다 내 탓을 먼저 하는 거죠. 얼핏 보면 책임감 있어 보이지만 말입니다. 사실은 자신을 가장 가혹하게 대하는 방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비가 쏟아지는데 우산 없이 나갔다가 옷이 다 젖었습니다. 이게 내 잘못입니까? 비를 내리게 한 건 내가 아닙니다. 준비를 못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비 자체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관계에서 오는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선택한 행동의 책임은 상대에게 있습니다. 30대 직장인 김대리는 가장 아끼던 선배에게 감정적으로 크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내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어. 내가 눈치가 없었어. 그런데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건 이겁니다. 선배의 말과 행동은 선배의 감정 상태에서 나온 것이고, 그건 김대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은 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음을 열었다는 건 아직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좀 더 교묘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관계에서 비슷한 상처를 반복해서 받을까요? 나쁜 사람만 골라서 만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지지리도 운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심리학은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어릴 때 처음 맺는 관계에서 관계의 틀을 배웁니다. 부모, 형제, 친구들, 숱한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상대방은 어떤 존재이며 관계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를 무의식 깊은 곳에 새겨넣습니다. 그리고 그 틀은 어른이 된 뒤에도 계속 작동합니다. 50대 자영업자 최 사장은 사업 파트너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비슷한 방식으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재수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번째 뒤에 곰곰이 들여다보니 자신이 2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보인 행동이 있었죠. 상대가 불편한 기색을 보여도 먼저 나서서 상황을 무마하고 자신의 불편함은 말하지 않고 혼자 사귀는 패턴이었습니다. 그 패턴이 착취하기 쉬운 관계의 구조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문에 잠금 장치가 없으면 누구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이 나쁜 게 맞지만 잠금 장치를 달지 않은 것은 결국 내가 바꾸지 않았던 부분이죠. 반복되는 상처는 나쁜 사람을 끌어당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관계 패턴이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패턴을 보는 순간 비로소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더 강렬합니다. 관계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무서운 상처는 따로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맞거나 욕을 먹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을 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죠. 어떤 관계에서든 오래 상처를 받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자신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싫어할 것 같으면 말을 삼킵니다. 상대가 화낼 것 같으면 내 감정을 숨깁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 의견을 접고 내 취향을 숨기고 내 필요를 맨 뒤로 밀어두는 거죠. 처음에는 배려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쌓이면 어느 순간 내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40대 주부 박 씨는 오랜 시간 가족관계 안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게 당연한 일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피곤해도 내색하지 않았어요. 상처받아도 괜찮다고 말하고 원하는 게 있어도 먼저 가족을 챙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상담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관계를 지키려다 자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아 소멸이라고 부릅니다. 관계 안에서 나라는 존재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현상입니다. 나를 지운다고 관계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맺는 관계는 텅 빈 껍데기가 되니까요. 관계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은 상대방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있어야 관계도 있습니다. 5번째, 이제 실전입니다. 나를 지키면서 관계한다는 게 차갑게 벽을 쌓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상대를 밀어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을 유지한 채로 연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바로 말하는 겁니다. 상처받았을 때 참는 게 성숙한 게 절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게 되죠. 쌓인 것은 결국 한꺼번에 터지거나 관계를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지금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나는 너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 이 말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켜줍니다. 감정을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진짜 가까운 관계입니다. 2번째는 내 시간과 에너지에 한계를 두는 겁니다. 모든 연락에 바로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50배 직장인 강 과장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결국 어디서도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어렵다. 단호한 이 말 한마디가 나를 지키는 경계선이 됩니다. 경계선은 상대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예요. 세 번째는 관계의 에너지 방향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힘이 나는지 아니면 자꾸 소진되는지 살펴보세요. 만날 때마다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관계라면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채워져 있어야 누군가에게도 줄 수 있으니까요. 여섯 번째,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상처받은 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혼자가 편하다. 기대를 안 하면 상처도 없어.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지키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나를 고립시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결을 통해 회복합니다. 혼자 상처를 사귀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만 반복되는 생각은 점점 더 왜곡되고 점점 더 커지니까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순간 비로소 밖으로 나와서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30대 직장인 윤대리는 친한 동료에게 뒤통수를 맞은 뒤 1년 가까이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괜찮은 척하면서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 오래된 친구에게 겨우 속마음을 꺼내어 보았더니요. 1년 동안 혼자 싸우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편안해진 경험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말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난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사람에게 털어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해결하려 들지 않은 채 그냥 들어주는 사람 말이에요. 그런 관계 하나가 있다면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상처받았다고 관계 전체를 닫지 마세요. 나쁜 관계를 정리하되 좋은 관계는 더 가까이 두세요. 회복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상처받는 건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상처는 당신을 부수는 게 아니라 결국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첫째, 사람 마음은 원래 알 수 없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탓하는 것부터 멈추세요. 둘째, 상처받은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고 그건 오히려 용기 있는 일입니다. 셋째, 반복되는 상처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당신이 패턴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바꿀 수 있습니다. 넷째, 관계에서 나를 잃지 마세요. 내가 있어야 관계도 있습니다. 나를 지우는 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다섯째, 감정을 말하고 한계를 두며 소진되는 관계를 점검하세요. 나를 지키는 것이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섯째, 상처받은 뒤 모든 관계를 닫지는 마세요. 좋은 관계 하나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감정이 올라올 때 먼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거예요. 이게 내 잘못인가? 아니면 내가 통제할 수 없었던 일인가? 그 구분만 할 수 있어도 자책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불편했던 것 한 가지를 그냥 사귀지 말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꺼내보세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속상했어. 이 한마디가 오늘의 당신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관계에서 다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치고 나서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다음 관계를 만드는 거죠. 상처는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회복은 당신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말을 지키면서 관계하는 것, 절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가는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이미 제 심리 프레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